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박미나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성대 결절 판정을 받아서 지난주까지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좀 이곳에 꼭 오기 위해서 계속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좀 더 제가 깔끔하고 전달력 있는 목소리로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입시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앞에선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저에 대한 소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의 하남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BS 계속 입시 설명회를 다니면서 전국의 많은 친구들,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현재 EBS에서 고등학교 3학년 법과 정치, 수능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내신 강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날씨도 생각보다 3월 말인데 갑자기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험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 이렇게 5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2학년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일단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1학년, 2학년 친구들도 뭐 언젠가는 3학년 수험 생활을 꼭 거치기 마련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준비를 해보았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수험 생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수험 생활이라는 거는 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어려운 절차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으면은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들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1년에 1년일 수도 있고 혹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이상을 합친다면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 기간을 한 문장으로 하면요. 선생님은 늘 이 얘기를 강조를 해요. 바로 이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과정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거를 다 누리면서 수험 생활도 같이 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과감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진 2개를 갖고 왔어요. 일단 요 첫 번째 사진은요. 선생님은 이 사진을 이게 딱 보면은 그냥 어딘가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라고 하는 느낌만 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찍을 때 제 마음, 제 그 심리 상태가 고스란히 기억이 나요. 왜냐면요, 이 사진이 제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답답해서 혼자 이렇게 커피를 타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봤던 광경인데요. 방금 수험 생활이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물론 혼자서도 되게 영화도 잘 보고 혼자서도 밥도 잘 먹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저 혼자서 밥을 못 먹었어요. 대학교 때도 혼자서 밥 먹어야 된다. 그럼 별거 아닌데 생각해보면 그냥 밥을 안 먹었어요. 그냥 굶을래. 나 혼자 먹기 창피해.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건요. 뭐 많은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수다 떠는 거, 이렇게 작은 거라도 뭐 사러 다니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교사라는 꿈을 갖기 위해서 수험 생활을 겪으려면요. 제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짜로 선생님 시험 딱 1년을 준비하고 합격을 했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만 밥 먹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혼자 토스트 먹고 점심에 혼자 식당 가서 밥 먹고 혼자 공부하다가 커피도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스트레스를 푼다고 다른 친구들하고 마시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어떤 독이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난 거기에 빠지면은 아마도 원하는 결과를 못 갖고 올 거야 라는 마음에 스스로를 약간 몰아낸 것도 있죠. 하지만 전 좋아하는 것과 점차 이별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약간 즐겁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고 저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을 찍었던 이유도 나 이거 꼭 기억해야지. 나 이렇게 혼자서 커피 마시면서 공부했던 이 지금 마음 기억해가지고 내가 이 생활을 거쳤다라는 거,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할 만했다라는 거 나중에 꼭 얘기해야지 라는 마음에 찍었었는데 또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이거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선생님의 수험 생활은 크게 두 개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을 앞두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 고3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이때도 찍으면서 아, 나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야, 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마음으로 찍었어요. 이게 독서실이었어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또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답답해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안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할 만큼 좋아하는 것과 이별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는요, 놀고 쉬어도 독서실에서 놀고 쉬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졸더라도 독서실 복도에 나와서 졸았고요. 여기가 독서실 복도였는데 독서실 복도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조금 이별하는 게 사실은 이 사진들이 누군가 본다면 저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진들은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과정이었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것을 얻고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선생님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선생님의 수험 생활은요,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 어떨까요? 선생님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3학년 생활은 저렇게 지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3월 다 지나갔죠. 그렇죠? 우리 3월 초 되고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 바뀌고 이제 고3이래 막 학교에서도 뭔가 고3 첫 모의고사 이런 마음으로 3월 갔어요. 자, 4월 달은요. 일단 선생님이 학생부 종합전형 내시는 수시 전형을 준비한다라는 친구 전제 하에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수시 들어가는 마지막 내신이야. 대부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라면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마지막 내신 중에 하나야. 중간고사야. 어떻게 중간고사 준비를 한 달 내내 열심히 하겠죠? 또 모의고사도 손 놓을 수 없잖아요. 중간고사 준비하고 수행평가 준비하다 보면 4월 가요. 5월이에요. 따뜻해져요. 이제 4월 말쯤 되면 이제 곧 야구 시작하죠. 그렇죠? 선생님도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요. 이제 드디어 야구도 시작해요. 따뜻해져요. 꽃도 펴요. 너무 밖에는 좋아 보여요. 또 5월 되면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체육대회라는 데도 있고요. 졸업사진을 찍는 데도 있어요. 또 졸업사진 신경 쓰고 체육대회, 이제 고3 생활 마지막 체육대회 이렇게 신경 쓰고 따뜻해져서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또 혹 가요.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있어요. 모의고사 보고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고 당황해요. 6월달에 기말고사 있어요. 보고 나니까 이제 한 학기 지났어요. 7월이에요. 여름 됐어요. 더워져요. 공부하기 힘들고 마음은 조급해져요. 이제 7월 됐으면은 한 학기 성적 끝나요. 8월이에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하고 막 입시 상담, 박람회 다니면서 원서 써요. 8월도 금방 가고 계약해요. 9월이에요. 원서 써요. 그리고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봐요. 나 어떡하지? 나 어디 가야 되지? 나 지금까지 뭐 한 걸까? 9월 가고요. 10월달 자기소개서 이제 내고 1단계 합격자 발표도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날도 추워지고 11월 수능이에요. 끝이에요.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칠판에 이렇게 3월, 4월 쭉 해서 11월까지 적어요. 이거 선생님 칠판 지우개를 하나씩 지우면서 해주거든요. 이거 너무 싫어해요, 학생들이. 너무 싫어해요. 생각보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정말. 정신 차리고 나면 여러분 더워져 있고요. 조금만 더워져서 공부하기 힘들다 하면 어느새 정신 차리면 시원해져 있고요. 좀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 수능 봐요. 굉장히 시간은 빨리 가거든요. 그럼 수험생은 언제 쉽게 흔들릴까요? 이 기간들 중에. 수험생이 쉽게 흔들리는 날은요. 선생님 달로 얘기해주면요. 대표적인 달이 3월, 6월, 9월, 그리고 7월, 8월, 그리고 4월과 5월, 10월이 있어요.
늘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 여기서 조금 한 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수험생활 초기의 긴장감을 자기 합리화에 속아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진짜 교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고3 수능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친구들도 너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좀 놀자 라고 해도 선생님을 스스로를 좀 몰아세우면서 공부를 했던 이유는요, 자기 합리화에 빠질까 봐 그랬던 거였어요.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했지만 수험생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흔들릴 수 있는 요소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기아 타이거즈 이번에 야구 잘하면 1년 내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정말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데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아마 지금은 여러분이 겨울방학 1월, 2월 지나고 긴장감을 갖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3월 달에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 새로운 마음도 돼서 지금까지는 긴장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긴장감이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의 시행착오를 보면은 4월 중순까지 가요. 그 중간고사까지 딱 가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딱 풀어져요. 그리고 풀어질 때부터 자기 합리화를 시작해요. 아, 나 진짜 1월부터 4월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까 아유, 중간고사 끝났는데 주말에 친구들하고 시내 나가서 놀면 되겠지. 아, 주말에 놀았으면은 아, 다음 주에 또 약속 있네. 아, 다음 주에 또 동아리 뭐 있으니까 조금만 놀아도 되겠지. 여러분, 하루를 놀잖아요. 일주일을 놀고요. 일주일을 놀면요, 한 달을 놀아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요. 이제 스스로를 너무 믿어요. 내가 계획 세우는 거, 아, 내일에 내가 할 거야. 아, 모르겠다. 다음 주에 나야 부탁해. 이렇게 하고 다 미루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순간 정신 차리면은 날씨는 추워져 있고 수능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긴장감 선생님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는 선생님이 막 조금 실수를 해도 화를 내기보다는 잘한다 이렇게 부둥부둥 해주거든요. 왜?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거든요. 이 긴장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기 합리화에 속아서 잃지 말고요.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은 선생님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라는 전제하에 물론 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부분 자기소개서 많이 입력하죠. 자기소개서 쓰는 기간 진짜 여러분 선배들 보면요. 7월부터 시작해요. 근데 7월부터 시작하면요. 너무 힘들어져요. 왜? 자기소개서 한 번에 막 쓰는 대로 딱 완성되지 않아요. 쓰고 첨삭 받고 고치고 심지어 완성된 줄 알았는데 지원하는 학과 바꾸면서 뒤집어야 돼요. 난 잘한 줄 알았는데 요 선생님이 아니래. 그럼 또 뒤집어요. 그러다 보면요. 최저 준비 못해요. 최저 준비 못하잖아요. 자기소개서 내고 나가지고 당황해요. 나 수능 공부 2달 동안 안 했네? 나 어떡하지? 그럼 또 만약에 자기소개서 낸 이후에 면접 준비까지 이어지잖아요. 시간 너무 부족해요. 선생님이 고3 담임을 쭉 해오면서 늘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언제 가장 긴장감이 딱 풀어진다 그랬죠? 그치, 4월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에게 할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쓰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잖아요. 자기소개서 시작하세요. 저 지원할 학교도 아직 모르는데요. 지원할 학교를 알아야 인재상에 맞춰서 조금 정리도 하고 저 지원할 학과도 아직 정리 안 돼 있는데요. 괜찮아요. 자기소개서 문항에요. 분명히 지금까지 학업과 관련된 노력 쓰는 문항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활동 3개 이상 쓰는 칸 있죠. 이 칸은요. 물론 전공 적합성과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이게 완성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기본 틀은, 기본 개요는 이때 짜두시면요.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요. 다른 사람들 7월, 8월에 자기소개서 쓰고 막 나 이거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 우리 먼저 시작하고 먼저 최저 공부 조금 더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되면 우리 연계교재 수능 완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4월에 중간고사 이후에 1차 지필고사 끝난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을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추천드릴게요.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험생활은요. 매 순간 나를 의심하는데 믿는 과정이에요. 두 개가 안 이어지죠. 이게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나를 너무 의심하잖아요. 앞으로 못 나가요.
나 이거 맞나? 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나 여기 쓰는 게 맞나? 계속 나를 의심하면 앞으로 안 나가요. 근데 또 나를 너무 믿잖아요. 내일에 내가 할 거야.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뭐. 뭐 남들도 어떻게든 가는데 나도 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너무 놓게 돼요. 나를 계속 돌아보되 이거를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결국에 목표를 이룰 거는 나밖에 없어. 지금 나 선생님이 말한 대로 좋아하는 것과 이별하고 있잖아? 이거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조금씩 돌아보는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수험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좀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실패 일기 쓰기예요. 이거 선생님이 실제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담임을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11년 정도 하면서 고3 담임한 7년, 8년 동안 쭉 하고 있는데 그때 늘 선생님이 했던 거예요. 실패 일기 쓰기. 실패 일기가 뭐냐면요. 왜 우리 대학교 합격한 선배,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합격 쓰기 쓰잖아요. 그렇죠? 전 이렇게 공부했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누구누구 감사합니다. 이런 거 쓰잖아요. 합격 쓰기와 반대예요. 저는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실패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의 수험생활, 고등학교 생활이 매 순간 꽃길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씩 볼게요. 자, 동아리 활동, 1학년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면요, 당황했을 수 있어요. 동아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면접 봐서 떨어질 수도 있구나. 특히 3학년 친구들은요, 학종 쓰는 친구들은 이제 생기부 마지막으로 동아리 적히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자율 동아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율하고 창체도 해야 되는데 왜 자율 한 개, 창체 한 개만 할 수 있는 거지? 더 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들 거예요. 동아리 활동도 내 뜻대로 안 돼요. 모의고사? 이거 진짜 내 뜻대로 안 되죠. 풀 땐 잘 풀었는데 채점하면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돼요. 수행평가? 하나씩 빠뜨려서 그렇게 감점당해요. 1차, 2차 지필평가? 말도 못하죠. 공부할 과목은 왜 이리 많으며 이거 내가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이 아닌데 또 내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내신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 어지간한 거 다 준비해야 돼요. 원서 접수? 내가 생각한 대학교에 원서 접수 할 수 있다는 보장 아무도 못 하잖아요. 자기소개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죠. 1단계 합격. 이거 정말 이 시기가 되면요, 학교에서는 난리 나죠. 교무실 선생님 컴퓨터로 1단계 합격부터 발표를 하는데 잘된 친구들은 막 교무실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 좌절하고 있죠. 면접도 말도 못하고요. 최종 합격 당연하죠. 이 모든 단계들이요, 여러분 꽃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모든 단계마다 누구나 실패를 해요. 심지어 정말 공부를, 왜 그런 친구들 있죠. 학교에서 진짜 저 친구 잘한다. 쟤는 막 전교회장하고 내신도 막 1점 몇인데 리더십도 있고 독서도 장난 아니고, 이런 친구들도요, 솔직히 어느 한순간은 실패할 수 있는 순간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라고 손대는 대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실패 일기를 좀 적어보라는 거예요. 뒤에서 실패 일기 진짜 우리 반 친구가 썼던 사례까지 들고 왔는데, 실패 일기에 일단 들어가야 될 내용,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써봐 이렇게 하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이런 것만 써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요, 솔직한 내 마음을 적어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를테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지금 법과정치 가르치고 있으니까 1차 지필 봤는데 생각보다 법과정치 성적이 안 나왔어. 그때 기분이 있겠죠. 시험 너무 못 봐서 속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나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속상하다. 엄마는 너 공부 인강 듣는 것 같았는데 왜 못 나왔냐라고 하는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내 친구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았는데 잘 봤다. 이것도 괜히 그 친구가 밉다. 진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문장으로 쓰는 거랑 그냥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거랑 달라요. 내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덮으려고 해요. 내가 속상하니까 놀아야겠어. 나 기분이 나쁘니까 안 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어. 노는 거? 나 시험 망해서 그래. 시험 망해서 내 기분이 나쁜데 엄마한테도 괜히 화내요. 너 공부하는 거 어디 가니? 나 시험 망했잖아. 스트레스 풀어야지 다음 공부할 거 아니야.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해요. 문장으로 일단 써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야 내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솔직한 내 마음을 적다 보면요, 자꾸 내가 미워져요. 나 왜 그랬지?
자꾸 내가 미워지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별표까지 쳤는데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실패 일기를 이렇게 막 강조를 하면서 심리학 책도 찾아봤거든요. 무언가 실패를 했을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이 자기 내부에서 찾는 방법하고 외부에서 찾는 방법이 있대요. 외부에서 찾는 방법은요, 운이나 난이도 같은 거에 돌리는 거래요. 아, 이번 시험 선생님이 안 찍어주셨어. 아, 이번 시험 그 선생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야? 아, 진짜 서술형 너무 어려웠잖아. 라고 외부의 난이도에 그 실패의 원인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운에나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마지막에 모르는 거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3번 찍었는데 정답 4번이야. 아, 이런 게 6개였어. 이렇게 운에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외부에다 맡기잖아요. 아, 선생님 이거 제일 속상하는 건데 부모님한테 막 돌려요. 자기 실패 원인을. 아, 나 그날 피곤해서 자고 엄마한테 새벽에 깨워달라 했는데 엄마가 안 깨워줬어. 그럼 엄마한테 화내요. 나 왜 안 깨워줬어? 이렇게 외부에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기 내부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내부에서 솔직하게 찾잖아요. 능력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노력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외부에서 찾지 말라 또 이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그날 시험을 보는데 장염 때문에 정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못 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 내가 전날 친구들하고 매운 떡볶이를 먹었다. 그래서 장염에 걸려서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시험 전에 매운 떡볶이 금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실패 원인을 외부이든 내부이든 찾되 절대로 남에게 넘기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다음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내가 매운 떡볶이 먹어서 장염 걸렸어. 그래서 시험 망했어. 앞으로 시험 전에 매운 음식 금지. 이렇게 되잖아요. 수능 전에도 이게 계속 몸에 습관화가 되고 루틴이 쌓여요. 나 큰 시험에서 그때 매운 거 먹고 고생했었어. 큰 시험 앞둔 거는 조금 먹는 거 조심해야겠다. 라고 하는 당연한 게 이게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남이 말하면 잔소리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할 때는요 잔소리라고 들어요. 근데 내가 체득하잖아요. 내 몸이 알고 남이 권해도 내가 거절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 원인이 내 노력이었다. 그럼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요 사례를 들고 왔어요. 이거 우리 반 친구한테, 지금은 대학교에 간 친구거든요. 그 친구한테 야, 네 거 쓴다 라고 하고 뭐 그 친구 이름이나 다른 친구 실명이 등장하는 건 지웠어요. 지우고 좀 이렇게 옮겨 본 건데요. 자, 법정 시험에서 이 첫 부분은요 처음에 쓰라고 했던 거 본인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애매한 성적을 받았다. 아, 나 공부를 3번째 줄 보면 안 한 것도 아닌데 나 진짜 짜증나고 조급하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고 패면 온 친구가 너무 짜증나서 답도 안 했다 라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2번째 원인을 썼어요. 선생님이 불러다 얘기했거든요. 야, 너 시험 왜 이렇게 못 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요 한 10이면 9명은 이렇게 대답해요. 아, 모르겠어요. 아, 하긴 했는데 하긴 했거든요.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얘기를 꺼내가죠. 어떻게 했는데? 라고 그 과정을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 친구의 실패 원인 분석한 거 결국 큰 원인은요 공책 정리였어요. 이게 공책 정리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리미리 했으면 좋은데 시험을 앞두고 계속 하다 보니까 놓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공책이 처음에 예쁘게 정리했대요. 이 친구 말로는. 야, 갖고 와봐 라고 했더니 세상 이런 공책이 없어요. 막 펜별로 막 형광펜별로 막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게 메모지 중에 예쁜 메모지 알아요? 요즘 유행하는 거? 막 그거 붙여져 있고 장난 아니에요. 너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렸어? 라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이것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그거 하려고 문구점 가서 펜 사고 공책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던 거지 이거를 내 머릿속에 넣지 않았다라는 거를 실패 일기를 쓰다 보니까 알았대요. 나 왜 공부 안 했지? 라고 하다가 나 공책 정리했는데 왜 안 했지? 공책 정리를 열어보니까 너무 예쁘게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수능 특강 문제도 대충 풀고 넘어갔는데 왜냐면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실제 한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수특 문제 풀 때 이게 다 맞고 이래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라고 실패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써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째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더니 선생님 이거 갖고 일단 칭찬했어요. 일단 중간고사는 끝났으니까 라고. 왜냐면 중간고사 성적 우리가 막 시간을 돌려서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끝난 건 끝난 거예요. 이 친구의 목표는요
결국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써서 좋은 내신 등급으로 마무리하는 거였어요. 이 친구한테 남은 거 뭐예요? 수행평가랑 2차 지필이에요. 수행평가 점수 안 깎이게 하고 2차 지필, 공책을 따로 만들 때 시험 기간에 만들지 않고 수업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언제 자기가 시간이 비는지. 학원 가기 전에 적어야겠다. 짜투리 시간에. 그리고 외워야 하는 부분을 싫다고 미루지 않고 선생님이 추천해준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또 막 잔소리했거든요. 너 또 막 예쁘게 할 거지? 라고 했더니 진짜 예쁘게 안 할 거예요. 그냥 A4 용지 보는 데다 이면지에다 할 거예요. 막 이랬어요. 이 친구 결국에 이렇게 해서 2차 지필에서 만점 받고 나머지 수행 다 만점 받아가지고 원래 1차 지필 성적으로는 중간고사 거의 제 기억에 3등급의 성적이었는데 두 개 합쳐가지고 2등급의 성적까지 올려서 원하는 대학교에 결국에 합격했어요. 자, 이렇게 실패 일기를 적다 보면요. 선생님 유의사항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아요. 쓰다 보면요. 내가 너무 미워져요. 나 이것도 안 했구나. 내가 정말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놀지 말걸. 그 친구한테 카톡 온 거 그냥 한 번만 무시했으면 되는데. 나를 미워하지 말고요. 선생님 여러분은 스스로를 미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사실은 여러분의 선생님들, 엄마, 아버지들이 맨날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밖에서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내가 스스로 느끼라고 실패 일기를 쓰라는 거지 스스로를 미워하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수험생활, 나를 믿고 의심하는 과정, 나를 돌아보는 과정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의고사 알차게 활용하기라는 파트예요. 우리 얼마 전에 3월 모의고사 보셨죠? 어떠셨어요? 그 말 굉장히 많이 들었죠?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래.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간 성적에 우리가 연연해봤자 우리한테 남는 건 마상밖에 없죠. 마음의 상처밖에 없죠. 자, 모의고사도요. 잘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 분명히 이 내용 듣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모의고사도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바둑 두는 거거든요. 바둑에 복기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복기? 복기가 뭐냐면요. 바둑 기사들이, 선생님도 뭐 바둑을 잘은 모르지만 바둑 기사들이 한번 바둑 대국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바둑을 두고 나면은 자기가 바둑을 오늘 어떻게 뒀었는지 다시 한번 깨끗한 바둑판에다가 천천히 둬본대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잘했었구나. 이 부분에서 상대방의 허를 찔렀군. 이런 걸 복기를 해본대요. 우리도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요.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사실 당연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모의고사 문제 복기 작업을 안 해요. 난 당연히 할 줄 알았어. 근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했던 친구들이 할지라도 3월만 하고 뒤로 갈수록 또 자기 합리화에 빠져요. 너무 많이 틀렸군. 이거 언제 다 해? 라고 안 해요. 근데 지금 이거를요. 수능 때까지 가져간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수능 때까지 가져가는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직접 해본 거거든요. 자, 이거 법과정치 시험 문제예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펜으로 적어 놓으신 거 보이시나요? 이거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2번 문제는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거는 법과정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거나 법과정치가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이 문제가 어떤 부분과 관련된 건지는 금방 찾을 수 있죠. 그걸 적는 거예요. 1번은 이것과 관련된 거. 이거를 적고 안 적고가 굉장히 위에 뭐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봐요. 3월달 특히 선생님 이거는 탐구에서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과학탐구, 사회탐구에서. 모의고사 시험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탐구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적어요. 다 적은 시험지들 중에서 모으는 거예요. 다 적은 시험지들 모으잖아요. 그리고 우리 왜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고 나면 모의고사 문제지 남지 않나요? 그 남는 거 빨리 갖고 오세요. 남는 거 학교에서 버리기 전에 복도에 있거나 우리 반 교실에 있거나 교탁 밑에 있는 거 빨리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서 이 복기 작업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복기 작업을 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이거예요. 세 개를 나눠야 돼요. 내가 알고 풀어서 맞춘 문제. 진짜 레알, 진짜 정말로 알고 풀어서 맞춘 문제 일단 체크하고요. 찍어서 맞춘 문제 그리고 몰라서 정말 틀린 문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위에다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출제된 건지 적으라 그랬죠. 이를테면 정치를 보는 관점이야. 나 그거 알고 풀어서 맞췄어.
그럼 일단은 넘어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뭐 헌법재판소랑 관련된 거야. 내가 그거를 찍어서 맞췄어. 반드시 내가 왜 찍었는지, 어느 부분을 찍었는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몰라서 틀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일단 알고 풀어서 맞춘 문제 기분 좋게 일단은 패스하세요. 그리고 요 해당 단원, 나 어느 정도 개념 정리되어 있구나. 어느 정도 좀 개념과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고 있어. 넘어가시면 됩니다. 찍어서 맞춘 문제. 정확히 어느 부분이 헷갈렸는지 확인하세요. 이를테면 영어라면 내가 영어 제시문이 독해가 안 됐던 건지, 빈칸 추론이었다면 빈칸 앞뒤 내용은 알았는데 보기에 단어들을 몰랐던 건지, 탐구 영역이라면 내가 제시문이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보기 중에 몇 개가 헷갈렸더라든지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몰라서 틀린 문제는요, 정말로 내가 개념 공부를 했는데 몰라서 틀린 거면요, 개념에 빈 구멍이 있는 거예요. 위에다가 단원을 적으라고 한 게 이거를 적어야지 내가 어느 단원에 개념에 빈 구멍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서 법과 정치라면 나 선거 결과 분석 문제에 개념에 빈 구멍이 있네? 나 이거 모르는구나. 그럼 빨리 돌아가가지고 그 부분만 개념을 채우셔야 돼요. 나중에 채우겠지. 나 여기가 비었어. 비었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언제까지 미룰까요?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는 그날까지 미뤄요. 내일 할 거면 오늘 해요. 너 여기 비었군. 내일 봐야지. 내일 할 거면 오늘 하는 거예요.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게 되고요. 특히 만약에 내가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뒷부분으로 진도가 나갈수록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라면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이거 단원 적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봤어. 나 아직 개념 다 안 들은 부분이야. 나 아직 수특으로 개념 정리 안 된 부분이야. 그럼 일단 체크해두고요. 나중에 개념 정리가 되었을 때 봐야지. 그건 미뤄도 되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아직 안 된 것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는 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의고사 복습을 할 때 이것도 나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EBSI의 풀 서비스를 정말 선생님이 EBS에서 강의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좋은 서비스인데, 자, 이를테면요, 이렇게 문제가 인덱스를 일부러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앞에서 우리 3단계로 나눴죠. 알았던 문제, 내가 찍은 문제, 몰라서 틀린 문제. 찍은 문제라면요, 그 문제가 8번이었다. 8번 클릭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 근데 개념 공부한 거다. 12번이야. 그럼 12번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일단 인덱스를 활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시간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EBS 풀 서비스를 활용하면요, 여기 맨 위에 이거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야, EBS 들어가서 해라고 하면은 하라고 했는데 어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EB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저 위에 선생님 모든 강좌 교재 풀 서비스 보이시죠? 풀 서비스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나뉘어져 있어요. 각자 학년에 맞춰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넘길게요. 국어, 영어, 한국사, 사탐, 과탐 모든 영역, 문제지, 정답, 듣기 영역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선생님의 해설 영역도요, 해설 강의도요, 적어도 그날 진짜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다 정말 빠르게 올라와요. 사실은 모의고사 해설지가 평가원에서 치르는 6월, 9월 수능은요, 해설지가 안 나와요. 정답만 나와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요, 해설지가 수험생의 여러분에 딱 맞게 오답까지 딱 주진 않아요. 그래서 EBS 선생님들이 오답까지 정리해서 해설 강의를 하시니까 꼭 이 서비스 여러분이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4번째요. 그래서 EBS 콘텐츠 활용법인데요. 그냥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혹은 1학년, 2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라면요, 예비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올림포스, 국어, 영어, 수학, 개념 완성 각기 나뉘어져 있어요. 선생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EBS가 생각보다 여러분의 커리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개념이면 개념, 문제면 문제, 내신이면 내신. 특히 내신은요, 서술형이면 서술형 다 따로 나눠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연습해서 클릭하다 보면요, 나한테 맞는 강의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EBS를 활용할 때 선생님 페이지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어떤 커리로 수업을 하시는지, 내신 강의는 앞으로 무엇이 있고 수능 커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맞춤형 커리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나는 수학이 3등급, 4등급이야. 그럼 난 어디가 부족하지? 라고 나에게 맞는 강좌를 찾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입시 정보인데요. 자,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내용, 물론 이 광주광역시에도 굉장히 좋은 행사들이 많고 EBS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입시 학습 정보 탭에서 대입 상담식을 클릭하면요, 대입 상담위원 선생님들이 있어요. 상담위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입시를 위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입시 설명에도 E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도 조금 시간이 한 1, 2주 지난 후에는 다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집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가 수험 생활하면서 늘 적어놨던 내용입니다. 운명은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행운이라는 다리를 놓아줘요. 사실은 큰 시험에서 행운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행운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노력한 사람에게만 행운이라는 다리가 주어진다는 거. 그 다리를 건너서 여러분이 늘 꽃길만 걷는 수험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